자,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심각성 정말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심각하다는 그런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남성의 이 소름 돋는 스토킹 행각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이상함을 느낀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다시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면 유독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과 자주 마주쳤다는 건데요.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CCTV를 설치했고 촬영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남성이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채로 녹음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러한 장면에 충격을 받은 여성이 남성에게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남성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녹음을 한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자, 지금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옆집 현관 그 문틈에다가 이걸 갖다 대고 거기서 나온 그 미세한 소리를 녹음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너무 깨름직한 일인데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이 겪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옆집에 사는 남성이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수상함을 느꼈던 여성은 자신의 현관 앞에 몰래 CCTV를 달았다는데요. 거기에 아주 기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휴대전화를 현관문 쪽으로 들이대면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남성의 이상한 행동은 하루에도 많으면 대여섯 번씩 반복됐다고 합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새벽 1시. 도대체 새벽 1시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잡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그렇습니다. 성적 흥분.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해. 보통 이런 게 걸리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처벌받을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이제 뭘 무마해 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당신 집을 생각하면 제가 성적 흥분이 돼서 그래서 한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본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저 피해 여성에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피해 여성이 물어보니까 왜 그랬어요? 어. 당신 생각하고 당신 집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돼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걸 이런 유형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가 해야 합니까 이거? 예? 일종의 이제 그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으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 즉 다시 말해서 엿보기, 엿듣기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상상력을 충족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피해자에 대해서 대놓고 당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쪽 집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그 변태 성향을 가진 남성이 아마 이 여성이 아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남편이라든가 또는 뭐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또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본인이 이 피해자를 갖다가 상당히 만만하게 보면서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난 당신만 생각하면 흥분이.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했는데 그건 정말 저는 너무 지금 막 양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저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 가라. 이사비 줄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당신이 이사 가세요. 이사비 드릴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심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딱 저런 짓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고소는 하지 마.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너 이사 가. 아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드문 경우라고. 이게 진짜 드문 인간이에요, 약간. 드문 경우고 지금 어. 피해자를 상당히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고요. 만약에 이 피해자의 남편이 연기자들 중에서 마동땡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남편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건데 이사비를 줄 테니까 이사를 가라. 그리고 고소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사비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돈을 주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이사 갈게요 해가지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할 텐데 이사비 줄 테니까 너 이사 가. 그리고 고소하지 마. 결국 이 사람은 고소를 안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도 이 피해자분은 물론 지금은 뭐 부모님 집에 가 계시거나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 계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같이 이웃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여성은 지난 15일에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해자 조사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가해자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출퇴근길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일상을 감시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보복당할까 봐 그럼요. 두렵기까지 하고요. 또 여성은 이사를 하거나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 머무는 것도 개인 사정상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확실한 처방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고소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신상 공개하면 신상 됩니다, 공개. 이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명백하다면 신상 공개하면 본인이 그런 게 제일 두렵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여성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남성한테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속. 얼마 전에 그 신당역 그 살인 사건 전주환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과거 스토킹으로. 훨씬 이거보다 중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뭐 고소인 조사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덜 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남성을 여성과 완전히 분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임시 조치로 뭐 유치하게 가두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스토킹 할 때 일단 뭐 실효성의 조치 중에 하나가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옆집 살아요. 뭐 접근 금지를 할 수가 할 없습니다.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여성이 뭐 좀 더 중한 피해를 입을 위해가 여러 가지 더 있다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여성을 보호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여성이 지금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는 결국은 안타까움이 가실 듭니다. 거예요. 그 안타깝습니다.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40대 남성이 여중생 흉기로 위협해서 옥상 가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 아시죠? 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우리 가족분께서 제보 메일을 주셨는데 결국 그 아파트 그 학생의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탄원서 받고 다니는 그 탄원서 받는 방법 그 계속 같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게 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벌을 하기 전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동학대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도 가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자꾸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여성이 집을 옮겨서 살아야 됩니까? 저도 무조건 구속시키자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구속하는 거 반대지만 이런 경우에는 떨어뜨려 놔야죠. 그리고 그거 자기 부용 부담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죠. 경제적 비용 부담이 현대사회에서는요, 웬만한 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런 경우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냥 발상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숙소로 가거나 당신이 어떤 곳을 구하지 않으면 뭐 숙소비를 징집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압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요. 처벌이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예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좀 발상의 전환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뭐 얘기해봤자 이게 뭐 국회에서 반응도 없는데 참 입만 아픈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